만약 이 영상을 보신 분이 아직도 무주택자다 또는 그냥 1주택자다, 똘똘한 게 아니라 비실비실한 뭔가 못난이 1주택자다 이러면 이 영상 그냥 끄세요. 주택, 아파트 사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게 아니라 저처럼 다주택자고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저처럼 미국 주식도 하고 있고 조금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은 이런 분들이라 하면 저는 지산만큼 괜찮은 걸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 최소한 1, 2년 동안은 충분히 열매를 따먹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꼭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주택자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지난번 그 지산 영상 보고 지식산업센터 투자해달라고 의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감사하죠. 사실 저희가 지식산업센터 지금 진입한 지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믿고 그리고 이미 원스톱 서비스로 6개에서 7개 정도의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대행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만 해도 벌써 4건을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만큼 저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틈새 시장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주택자들이라고 하면 지식산업센터는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블로그나 댓글로 많은 이제 우려사항을 표현을 해주시고 계세요. 아, 노쌤, 지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자, 두 번째 질문은 지산이 공실이 많다고 들었다. 공실 그거 계속 이자만 내다가 남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투자해도 되느냐? 세 번째는 그걸 결국 지식산업센터도 규제가 나올 것 같은데 규제 나오면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우려사항을 제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 의문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많이 올랐죠. 성수동, 문정동,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 이 3대 지산이 3년 동안 65% 가격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꼬마 빌딩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고 아파트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지산은 그 이상으로 올랐어요. 그만큼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지산이 거품이 아니냐, 정말 단기 고점이 아니냐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산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냐? 아직까지 가격이 오를 만한 요소가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파트는 전세가 귀하냐 안 귀하냐, 전세가 계속 오르냐 안 오르냐에 따라서 이게 구매로 전환될 것인가에 대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집값이 오를까 말까를 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산에서 그런 지표가 뭐냐? 저는 그게 공실률과 임대료의 가격 상승 여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저희가 투자를 했던 성수동, 문정동 이 지역들은 공실이 생각보다 없어요. 오히려 상가나 꼬마 빌딩은 거의 10% 정도가 공실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문정동과 성수동의 지산은 공실률이 2, 3%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임대료는 어떠냐? 임대료는 입주 초기 대비 많게는 20, 30%, 적어도 10%, 15%의 임대료율이 계속 올랐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더 지을 수 있는 땅이 없다 보니 신규 분양하는 애들이 문정동과 성수동은 기본적으로 2,600, 2,700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문정동에 명성교회 부지 2,700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동도 2,500, 2,600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공급도 없는데 나오는 공급도 기존 평당가 대비 20% 이렇게 높게 나오다 보니까 구축이나 준신축 아이들도 가격을 같이 올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뿐 아니라 기존에 우리 외곽이라 생각했던 고향의 향동, 덕은, 지축 이런 지역들도 분양가 1,000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역세권이라고 하고 있는 지축역의 땡땡 프리미엄 여기 같은 경우에 드라이브인 섹션이 평당 1,200, 1,300에 나온다고 했는데도 2개, 3개를 안 사게 되면 아예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경기도도 평당 지금 1,200, 1,300을 찍다 보니 서울의 가양동의 강서지역이라든지 영등포 또는 가산 디지털단지, 광명, 부천 거기다 심지어 물량 폭탄이라 했던 하남권역까지도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말 생각도 안 했던 다산, 구리, 갈매, 별내까지도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이러한 형상이 계속 생기다 보니 외곽까지도 불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공실에 대한 위험. 사실 공실이 되게 많았어요. 실제 분양을 해도 그때 사는 사람도 없었어. 거의 실수요자 위주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올라오는 거 보고 구조를 보고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도 늦지가 않았다고.
근데 그렇게 공실이 많았던 것들도 다 차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온라인 사업 하시는 분들 또는 물류 사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온라인 쪽으로 납품을 하는 제조업들, 온라인 베이스의 사업자들은 사무실을 못 구해서 지금 난린 상황입니다. 2년 전, 3년 전이랑은 완전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핵심 지역들은 공실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경기도도 뭐 광명이라든지 뭐 부천, 의왕, 그리고 뭐 평촌 같은 안양 지역, 또는 뭐 군포, 이러한 지역들은 거의 공실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제에 대한 우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 아닙니까? 규제 나오기 전에 주택 규제 다 나오고 나서 그러고 뭐 법인 만들고 그때 대출 받아서 집 사면 늦잖아요. 똑같습니다. 지산으로 지금 돈이 올 수밖에 없고 계속 수요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빨리,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발을 디뎌봐야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파악이 돼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알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미 이런 영상으로 지금 지식산업센터 투자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제 영상만 꼭 볼 게 아니라 지산 쪽으로 좀 진정성 있게 하는 유튜버가 있다고 하면 그 영상들 참조해서 꼭 한번 먼저 진행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규제 이미 여당에서 전매 제한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에 시행이 될 건데, 그때 되면 1년의 전매 제한이 예고를 했어요. 분양을 받고 지금은 오늘 내가 명의를 가져오고 내일 팔아도 규제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 규제가 시행이 되면 내가 분양을 받고 나면 1년 동안은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분양을 했다는 거는 최소한 1년 반, 2년 후에 입주를 하는 거거든요. 늦으면 2년 반 정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1년 반, 2년 후에는 다시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투자자들은 좀 막을 수는 있지만 오히려 실수요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겁니다. 자, 두 번째 규제는 어떤 게 있을까? 아마도 대출 규제가 나올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지산은 가계부채와 연결을 해서 심사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많아도 지산에 대해서는 사업재 대출은 다 풀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또한 막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분명히 수요는 줄 수 있지만 지금 같은 불장에서 대출 조금 막는다고 돈이 안 들어오지는 않을 거고, 실수요자들은 그게 대출이 좀 준다고 해도 월세 내느니 차라리 지산을 분양받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자, 제가 첫 지산 영상을 낼 때도 이미 2건의 투자를 했잖아요. 저 추가로 법인과 개인 각각 투자 2개를 더 했습니다. 자, 이 또한 다 대출 다 나왔고요. 심지어 월세로 지금 임차인이 들어가 있는데도 그 보증금도 안 제하고 80%, 70%까지 대출이 다 나왔습니다. 공실에 대한 위험이 있다고 하면 저처럼 이미 임차인이 받아져 있는 역세권에 있는 지산을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임대 수익은 조금 더 낮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미 다 맞춰져 있잖아. 시세 차익 기다리면서 임차가 다 들어가 있으면 크게 공실 위험이 있나요? 그렇게 한번 시도해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것도 무섭다. 이러면 서울 핵심 지역에 조금 돈 더 주더라도 분양권을 전매를 하셔도 되고, 저처럼 이미 들어와 있는 아이들 매수하시고 은행 대출로 그 월세 받아서 이자 내셔도 충분히 수익률 3%, 4%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 이미 사무실이 있다, 이러면 이런 분들 자기 사무실 월세 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빼가지고 지산 한번 공실 나면 내가 들어간다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처음은 조심스럽죠. 그러니까 함부로 아무데나 투자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중심지, 사업체들이 많은 지역들 첫 발을 디딘다고 하면 저는 이 시장에서 잃을 확률이 높지 않다. 오히려 1, 2년 동안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그리고 너무 바쁘거나 정말 이 분야에서 내가 젬병이다 이러면 뭐 저희 지금 많이 밀려있지만 좀 기다리신다고 하면 또 전문가를 레버리지를 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법은 많으니까 중요한 거는 액션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리스크를 짊어지고 차츰차츰 좀 파이를 키우신다고 하면 큰 리스크 없이도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게 지식산업센터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패러다임,
현재 지금 이런 환경, 이 모든 걸 감안했을 때 저는 지산보다 좋은 부동산 투자 상품을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 아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셔. 저도 원사 맡길 테니까.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좋은 분들께 공유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